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볼 11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뉴스 일면 톱은 대부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기사입니다. 자, 한국경제에 보시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세계 7위 항공사로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과거에 두 항공사 가족들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두 항공사가 합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주도 빅딜 공식화 32년 만에 단일 항공 체제로, 과거에는 대한항공만 있었죠. 조선일보는 나라 돈 8천억 원 넣어서 항공 빅2 합친다.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 세금이 투입해서 정부 주도 빅딜 이루어졌습니다. 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산업은행 돈이. 정부 산업은행 자금 투입해서 세계 7위가 되네요. 초대형 항공사 출범. 그런데 주주연합이나 노조 반발로 진통이 예고된다. 중앙일보는 코로나발 항공 빅뱅 세계 7위 국적사 뜬다. 코로나발 항공 빅뱅이 일어났다. 세계 7위의 국적사가 뜬다. 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공사 합병도 결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인데, 자,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곧 상향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 톱으로 그 기사를 따랐습니다. 오늘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이 돼서 아마 모레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다시 1.5단계로 격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2단계로 바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 후 확정되는데 19일 적용 잠정 결정, 강원도도 포함되고 다음 달 수능 있죠. 수능 기점으로 확산 정폭 우려된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하루에 최대 400명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당장 상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그리고 재산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이 대치가 계속되고 계속 혼란스럽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인사권자가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을 빨리 동반 퇴진시키든지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윤석열에게는 힘을 실어줄 리가 없죠. 지금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든지 뭐든 교통 정리를 해서 여론의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생각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까지 의구심이 미칩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말에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했죠. 그 개각 속에 포함될지 경질 여부인데 일단 오늘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추미애는 유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버티고 있고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막 하는데 그나마 그것을 막아주던 추미애를 경질을 하면은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윤석열 추미애 대치에서 추미애가 잘못했다.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임을 시킬 것이다.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청와대의 기점을 받은 것 아닌가. 신임한다 계속 하라는 그런 기점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추미애는 일단 유임적으로 합니다. 내년 초에 또 개각이 있을 텐데 내년 초에는 몰라도 이번 달 말에는 아마 유임을 시킬 것이다. 자,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계속 중앙일보 6면 계속 보시면 동아일보 오면 박농후, 이종옥, 이재갑 등 서너 명은 교체하고 경제팀은 일단 요구될 듯. 자, 경제팀은 요구하고 주로 사회복지 분야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박농후 복지부, 이종옥 노동부, 또 이재갑 노동부, 이종옥 여성가족부, 이종옥 장관 같은 경우에 내년 재보궐선을 앞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받는 기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죠. 물러날 것 같고
박농호 보건복지부 장관 오래 했죠. 오래 하고 뭐 코로나 대처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엇갈리지만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논란을 일으켰던 홍남기, 김현민은 교체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 일단은 뭐 부동산 대책 계속 이어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심이 되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마 내년 2차 개각에서 포함될 것 같고 이번에는 안 될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달 말 서너 개 부처 개각하는데 김현미, 추미애는 일단 유임으로 가닥. 추미애도 일단 유임으로 가닥 이렇게 됐습니다. 유임을 한다는 이야기죠. 박농호, 이재갑, 이종옥 교체 거론되고 출마설, 서울시장 출마설 박영선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 버티는데 추미애를 교체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야권의 집중파를 받는 추미애 장관과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만 교체될 경우 검찰 개혁이 자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앙일보 아래 보시면 그래도 이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검찰은 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저평가 조작 의혹, 또 증거인멸 조작 의혹.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이 정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이 정치 수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월성 원전 정책 아닌 집행 과정을 수사하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 그러면서 정책 수사가 아니고 뭐 정치 수사한다는 이것이 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수사하느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책 수사하는 것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것은 정말 국정 운영 행위인데 그게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을 한 수치를 조작하는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정책 수사는 근한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전지검은 정치적 의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조만간 배공규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죠. 소환할 예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장은 이두봉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상황에서 과거 저희가 청와대 출입할 때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개각 명단이 있고 누구는 교체될 것이다, 누구는 유임할 것이다 이런 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여론 감복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YS DJ 시절에 출입을 했는데 두 사람의 인사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앞두고 이런 기사 절대 못 나옵니다. 완전히 비밀에 붙여서 깜짝 발표를 하죠. 뭐 깜짝 놀랐지, 뭐 측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기팀을 받고 언론에 슬쩍 흘려서 그게 보도가 되니 그 임명 자체를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김영삼의 인사 스타일이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일단 언론에 몇 사람을 흘립니다. 뭐 장관 후보로 몇 사람을 슬쩍슬쩍 흘립니다. 유력 언론에 흘리죠. 그러면은 언론에 그 보도가 나오면은 지금처럼 뭐 박농호, 이종욱, 이재갑 교체 추미애는 유임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오면은 그 보도를 보고 민심을 파악하는 거죠. 민심을 파악해서 이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민심이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역풍이 불면 저 사람이 왜 장관이 돼야 돼 뭐 이런 여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는 적절히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언론을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추미애가 유임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 도우기를 위한 청와대의 이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미애는 일단 자책골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방지법 여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뭐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의 한동훈 방지법에 민주당에서도 과하다
공감 부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을 긋는 추미애와 손절을 하려는 움직임. 자,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살짜리 여당 최고위원이 있죠. 박성민 최고위원. 추미애법 과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법사위원, 여당 법사위원들도 신중론을 제기했고, 그러니 한 발 물러선 추미애는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니다. 그냥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뒤로 한 발 뺐습니다. 한겨레 육면도 보시면 비번 해제법 비판에 한 발 물러선 추미애. 자, 추미애 한번 우리가 당장 법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맞아서 좀 그런 것도 손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추미애 법안에 대해서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문재인 정권의 옹의 세력들도 바깥의 옹의 세력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우군으로 여겼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법무부가 여당 문제야. 그러면 청와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안에서도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우군 세력들을 다 돌아서게 막 만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한동욱 방지법 추진은 오히려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나오는데 이 법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 권한을 축소를 하고 뭐 인권 수사를 하도록 만든다면서 오히려 추미애가 구상하는 이 법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권한을 확대해주는 검찰 개혁과는 역행되는 그런 측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가 그 중요한 자책골을 날렸다. 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추미애는 그 문재인 정권의 괴력 같은 존재가 되었죠. 괴력. 뜨거운 감자라기보다 괴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그렇고 계속 데리고 있자니 먹자니 그렇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끈 잡는 게 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해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괴력 같은 존재가 됐는데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것이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죠. 자, 어떤 결단을 할까? 경향신문은 세 갈래 방향을 짚어봅니다. 추, 윤, 누구를 교체하든 후폭풍. 누구를 교체하든 후폭풍. 이대로 가나? 결국은 문재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자, 이러면서 세 개의 경우의 수를 짚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동시교체입니다. 동반 사퇴. 가장 좋은 그림이죠. 정권 입장에서. 인사권자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동시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여론의 역풍, 또 개혁 방법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해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만 해임하는 경우. 윤석열 감찰 후에 해임. 이렇게 되면은 찍어내기다. 이래서 자충수다. 그래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윤석열의 몸값만 키워준다. 뭐 이런 그 부담이 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경우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다 유임시키는 거.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전에는 정치 야망 없다. 이렇게 몸을 낮췄죠. 그리고 윤석열을 내쫓을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 두 사람을 유임을 시켜버리는 거. 가장 편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편하겠죠. 어떤 선택도 안 해도 되니 여태까지 뭐 어떤 선택 다 안 해왔습니다. 그냥 놔두고 어떻게 지지고 볶다가 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쪽으로 그냥 깨 맞추고 이런 식의 그 인사를 해왔는데 인사 국정운영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유임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또 윤석열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의 쌈짓돈 50억 원 저격. 어제 국회에서 했던 말이죠. 제가 어제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주머니돈 하더니 어제는 쌈짓돈. 계속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하는 그 상황입니다.
주요 기사를 지금 이 정치면 주요 기사를 거의 윤석열 추미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면 기사에서 다뤄야 될 문제 사람들이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런데 두 사람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온통 정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 기사가 오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기사입니다. 자, 국민일보 6면을 보시면은 유성민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옵니다. 유성민 어제 그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잡고 대권으로 유성민 토론회 야당 의원들 문전성시를 이뤘다. 워낙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보수 정당의 주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랜만에 유성민이 사실상의 대권 대선 출정식을 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김종인 이달 중에 박근혜 이명박 사과하겠다. 박근혜 이명박 사과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그 전에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자격이겠죠. 그동안 당이 달라지는 것 못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대위원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답니다. 자, 비대위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었나요? 본인이 다 그냥 혼자서 해왔는데 이 당이 정체성,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정체하거나 떨어지는 이 상황이 되니 비대위원들을 질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옥된 상황에 대해 이달 말쯤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가능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직접 국민 앞에 진심을 담은 입장을 밝히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이 논란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떠나겠습니다. 다만 지금이 과연 그 시점이냐, 이것을 이슈로 만들 시점이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역량을 총집중을 해야 되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 그래야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죠.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보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좀 어느 정도 평평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로 다 뭉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또 2022년 대선도 지금 다가오는데 이때 굳이 전직 대통령의 가오를 사과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시점에 그 필요성이야 논외로 치겠습니다. 일단 그 시점이 지금 많으냐? 자, 그런 그런 지적은 결코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코로나 확산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간딱폰을 마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화이자가 임상실험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고 보도가 나왔었죠. 자, 모더나 미국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모더나도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4.5%의 효능을 보였다. 자, 코로나 백신 지금 한 줄기 빛이 되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